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강은달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에는 확실히 결을 달리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자체가 주 52시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대화기구 의결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은 유연근로제 전반을 아예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각 기업, 각 업종, 각 특수성에 의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규율해 나갈 수가 있는데 왜 국가가 굳이 이렇게 시시콜콜 개입해야 되느냐. 청와대가 계도 기간과 처벌 유예에 대해 공식 언급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 고용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감 마지막 날 탄력근로제 공방은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치열한 입법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날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경력 단절, 많은 여성이 겪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30대 후반의 류모 씨는 3살 된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몇 차례 이직을 경험하며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그녀지만 육아와 병행은 개인의 역량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지 사실 회사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까지 반드시 집에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경력이 중간에 단절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까지 염두에 두면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작 허리층에서 경력 단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 50 클럽 7개국 중 여성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 수 증가율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7개국 중 가장 낮아 1위인 독일과는 20%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세에서 44세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충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해선 육아뿐 아니라 교육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3, 4년은 지속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속을 못하고 거기서 꺾이는 거죠. 만 3, 4세 이후부터 취약하고 나서 한 저학년까지의 고기가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전문가들은 유연 근무제 활성화와 여성 고용 유지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9억 6,200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개 명단을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선 업무 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 가능 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이는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현재 31개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2040년까지 1,2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나 차로 15분 거리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는데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가격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국회 충전소. 하루에 70여 대가 충전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충전소를 2022년 전국에 310곳, 2040년에는 1,2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수소차를 몰고 3년 뒤에는 30분 이내, 2040년까지는 15분 이내에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설치 시 지역별로 등록 자동차 대수와 인구수 등도 고려하고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나 운영비,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소 충전소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완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지원할 다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수소차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수소를 확보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2030년에는 37만 톤, 2040년에는 1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인천과 울산, 여수 등 지역별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에서 해외 수소와 액화 수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가격도 현재 1kg당 8,000원 수준에서 2022년 6,000원, 2040년 3,000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나 일반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단가가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전기분해 기술들이 실용화가 돼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수소 생산 단가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가스안전공사 내 전담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나오는 가격 안내 방송을 인공지능, AI가 사람 흉내를 내면서 하고 집에서는 내 체형에 딱 맞는 운동을 AI 트레이너가 가르쳐줍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인 줄 알던 AI가 어느새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오늘의 문자세일 상품 안내입니다. 감자 100g 99원, 단호박 한 통 1,500원, 다발무 한 단 5,980원. 겉보기에 일반 동네마트와 다르지 않은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가 상품 안내 방송을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란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인 거는 전혀 못 느끼는데. 값비싼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문구만 입력하면 원하는 방송이 가능합니다. 육성 판매를 위주로 하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세일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실에서 말동무가 돼주거나 간단한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AI 스피커는 이미 낯설지 않게 됐고 TV 속 AI 트레이너를 따라 운동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정해져 있는 운동 순서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에 맞는 운동을 알려주고 자세 교정까지 해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몫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지난달 개인의 달러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개인 달러화 예금 잔액은 136억 6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 잔액으로 9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한 달 만에 5,75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고액 자산가 등이 달러화를 사들였다며 향후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불법 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제안서를 입수해 법률 검토를 한 뒤 필요한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으로 모 건설사는 일반 분양가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이하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주요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자 오프라인 매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님의 동선을 감지하는 30여 대의 카메라, 제품 무게를 인식하는 850개의 중량 감지 센서, 국내 한 편의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수증과 결제 완료 알림이 스마트폰으로 나옵니다. 다만 매장 안에서 물건을 꺼낸 뒤 이용자끼리 바꾸는 등 변수에 대응하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업체는 이 매장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편의점 한 켠엔 드라이클리닝 기능이 있는 의류청정기들이 설치됐습니다. 이 편의점은 손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매출 신장을 노립니다. 타일러를 이용하시는 동안 오래 머무는 시간을 보여주어서 저희 점포 매출의 향상에 도움이 많이 기존의 24시간 현금 인출이나 국내 택배 서비스만 제공하던 편의점들은 제공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바로 차를 탈 수 있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류에 한해 해외 택배 서비스가 가능한 곳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상당한 고객을 빼앗긴 편의점 업계가 얼마나 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지 유통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 밖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신경 쓰이실 텐데요. 서울 노량진이나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 식당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 닭튀김이나 탕수육 등 주로 학생들이 자주 찾는 뷔페 식당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국내산을 쓰고 있다고 돼 있지만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니 브라질산과 미국산입니다. 정육점에서 조금 이제 자기들 편리를 해서 그냥 섞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섞어서 들어온 건 아시는 거죠? 아니 그게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엔 인근 도시락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볶음김치도 냉장고에 포관된 포장품을 꺼내보니 차이나가 선명합니다. 내가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한 걸로 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8월 노량진과 대치동, 목동 등 학원가 식당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서는 24곳이 적발됐고 이 중 20곳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닭고기와 쇠고기, 쌀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산지를 속여 팔았습니다. 원산지를 둔갑해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산과 국내산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 걸리지만 않으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사용을 합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학원가 식당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산업별로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조금씩 임금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포털 사람인이 얼마 전 국가통계 포털에 있는 2018년 산업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분석했는데요. 우선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18개 산업의 월 임금 총액은 1인당 평균 35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7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69만 3천 원이었는데요.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 18개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임금이 약 10만 원 이상이나 차이가 났네요. 그렇다면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어디였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산업별로 임금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와 수도업이었습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584만 원을 받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전기와 가스, 증기, 수도업처럼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을 넘는 업종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금융보험업으로 노동자가 월 평균 임금으로 566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463만 원을 받아 임금이 세 번째로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은 436만 원, 광업은 418만 원 순이었습니다. 네, 상위 업종들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400만 원 이상 받는 업종도 5개나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업종도 3개였는데요. 제조업은 385만 원을, 교육서비스업은 377만 원을, 건설업은 35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는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이 358만 원을, 도매 및 소매업은 342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18개 산업 중에서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업종은 8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 나머지 업종의 경우는 어떻게 임금이 책정됐나요? 네, 월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업종도 상당했습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70만 원을, 부동산 및 임대업은 273만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77만 원을 받았는데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이보다 나은 286만 원과 294만 원을 받았지만 평균 임금을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 18개 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은 업종은 숙박과 음식점업이었는데 평균 217만 원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였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과 무려 2.7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 단기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잖아요. 이 때문에 평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임금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녀에 따른 임금 차이도 있었을까요? 네, 성별로 살폈을 때 전체 산업군 평균 월임금의 총액은 남성이 414만 원을, 여성이 270만 원을 받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144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보다 격차가 더 큰 산업도 많았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198만 원과 195만 원의 차이를 보이며 200만 원에 가까운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도 189만 원, 교육 서비스업 역시 171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62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20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근속 연수에도 차이가 생기고 비상용직 노동자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른 임금 차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근속연수에도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18개 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7.4년이었지만 여성은 4.9년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2.5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에도 성별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해 18개 산업의 월 임금 총액은 1인당 평균 35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 간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최고 2.7배가 났던 건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산업별 특징도 있겠지만 근속 연수, 근무 시간, 상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 성별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적정한 임금을 받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통계로만 봤을 땐 이에 대한 판단은 안타깝게도 아직 보류로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